부자인 한 청년이 가난한 친구에게 값비싼 보석을 선물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옷소매에 보석을 넣고 꿰매준 것인데요. 친구는 자신이 값비싼 보석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무리 큰 재산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한국 불교는 어떤 재산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도 청년바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불법 유턴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첨된 1등 복권 같은 남자, 불법 유턴 MC 150억 장재영입니다. 우와. 자, 재산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되는 건 당연 돈일 텐데요. 그렇죠? 돈!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하겠죠? 석주법원님? 네.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네. 겁나게 중요합니다. 네. 물론 제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겠냐마는 가오를 부리려면 어느 정도 돈도 있어야 된다라고 요즘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요즘 저희 세대들이 부동산 연끌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높아진 금리 때문에 그렇게 연끌해서 샀던 집을 되파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만큼 자산과 돈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인생에 또 발목 잡히는 상황을 되게 많이 목격을 해서 되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왜 제 얘기를 하시죠? 많이 슬퍼지네요. 시작부터. 자, 유진 법원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요 몇 년 전에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하지만 행복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 말이 딱 정확한 것 같아요. 이제 전 자취를 하고 있어서 농담조로 저는 나는 숨 쉬는 게 유료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저는 집에서 사는 것부터가 재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 자, 민수법원님, 중요하죠, 돈? 네, 저 작년에 술 먹다가 네. 돈이 없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저녁 컵라면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아니, 부모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지 뭐. 아예 제가 어떻게 손을 벌리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때 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네. 그리고 대학생이 재밌게 놀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알바를 하셔야지, 알바를. 아예 안 해요. 귀찮아. 이런 우리 방송 같은 거 알바를 안 한다. 내가 불렀네요. 오. 요즘 청년들이 들으면 아주 피눈물 납니다. 네, 맞습니다. 잠시만. 저 알바 합니다. 뭐 합니까? 알바 합니다. 뭐 해요? 저 도선사. 이제 그만뒀잖아요. 아이 조용히 하세요. 자, 민수법원님 안 하는 걸로. 네.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사원법원님, 돈 필요하겠죠? 사실 컵라면만 먹는다 그랬으니까 네. 물질적인 결핍을 해소하는데 돈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정도 차원을 조금 넘어서 생각해 보면 물론 이렇게 돈이 많다고 항상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돈이 많으면.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돈은 중요하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들도 많고요. 선택의 폭도 좁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전부인 건 결코 아닐 겁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것들도 많은데요. 오늘의 블랙박스 주제는요, 바로 재산입니다. 자, 조금 전에 행복하려면 돈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몇 년 전에 거액을 주면 교도소 생활도 감수하겠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원법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어리석은 건데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본말이 전도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돈을 버는 거를 위해서 나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행복한 거지 결국에. 네.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사람이 없는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가능성을 펼치고 사람도 만나고 일상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데 네. 그 거꾸로 된 거죠. 그걸 다 포기하고 돈만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다 포기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교도소 출소했다고 치고 네. 돈도 약속대로 받았다고 쳐요. 예.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이 무슨 삶을 살 건가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보상 심리가 작동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내 이 안에서 뭐도 할 거고 뭐도 할 거고 뭐도 할 거고 뭐도 할 거고 다 생각해 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돈이. 그리고 나면 그 만족감과 쾌락이 돈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아니 자기 얘기처럼 말씀을 자기 너무 얘기. 몇 년도에 갔다 오셨어요? 6개월 정도 들어. 아,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면 진짜인 줄 알겠는데. 자, 절대 갔다 온 적 없습니다. 중도금 안 주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설을 자꾸 넘어. 자, 민성 어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사실 보면 이게 갈수록 좀 경제도 어려워지고 취업난도 극심해지는데 네. 이제 일을 구하지 않아도 거액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저도 이게 잘못된 방법인 거는 아는데 네. 사실 저도 좀 혹했어요. 혹했다. 네, 그래서 뭐 이루고 싶은 게 있었나 보죠, 혹시? 아니요, 저 그냥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잠시 혹해가지고 저도 쉽사리 이런 상황을 또 비판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저번 회차에서 무아 얘기했잖아요. 네. 또 우리 무아라든지 공사상을 좀 배워가지고 좀 부처님 가르침에 더 가까워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이해를 말로만, 해요. 말로만. 맨날 말로만. 아니, 그게 이해. 막내잖아요. 어리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아니에요, 저 행동도 해요. 거. 네, 나가서 둘이 싸우시고요. 좋습니다. 유진 법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이 이야기를 사실 조금 잘못 이해를 했어요. 잘못 이해했다. 이게 거액을 주면 교도소 생활도 감수하겠다잖아요. 네. 저는 내가 거액이 필요해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나는 교도소에서 무전 취식으로 살겠다. 근데 라는 비슷하지 뭐 그래도. 이게 약간 조금 다르게 이게 거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도소 생활에 조금 더 저는 집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식주 생활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교도소라도 들어가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결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물가가 높은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최저임금도 그만큼 높은데 지금은 물가에 비해서 사실 최저임금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낮은 것은 현실이잖아요. 네네. 저축을 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만큼을 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에 살 수 있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까 민서 법원님도 그렇고 지금 뭐 뜻을 잘못 선택을 하셨지만은 제 주변에도 이 세상에 뭐 전쟁이 좀 터져서 리셋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내 삶에 대한 모든 걸 다시 그냥 리셋되고 전 세계인이 그냥 다시 영부터 시작하자. 뭐 이런 분들이 계신 게 한데 민서 법원님도 약간 그쪽이랑 비슷한 건 아니시죠? 네, 그쪽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쪽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 궁금해서 뭐 여쭤본 거예요. 자, 석주 법원님. 보니까 뭐 설문조사를 네. 겁나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막 발로 직접 뛴 건 아니고요. 네네네. 18년도 대학생 3,6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의식 조사 결과 중에 일부에 우리가 이제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네. 흥미로운 답변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1,879명이 이 거액을 주면 교도소 생활도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51%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설문조사가 진짜? 이루어졌었고요. 오. 네, 48%인 1,756명은 동의하지 않는다. 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조사 결과도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돈과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죄가 없으면 죄를 뒤집어 쓴다는 의미인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해서 85.6%가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법이 만인에게 평등할 것이라는 그 기대 또한 낮았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돈 앞에서는 더욱더 그럴 것이라는 인식이 더 센 것 같은데요. 네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법보다 권력 그리고 돈의 위력이 더 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아까 유진 법무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어디선가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했어요. 많은 노인분들께서 이렇게 자신이 생활하는 의식주에 필요한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범죄라도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터졌거든요. 네. 아,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우들에게 가장 큰 가치를 지니는 재산 1호는 뭘까요? 궁금합니다. 재산 1호. 뭐예요? 저의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는데요. 어렵다. 네. 처음으로 떠오른 거는 나 자신. 그러니까 나의 스스로가 재산 1호고 두 번째로 떠오른 게 제가 필름 카메라랑 필름 사진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한 2018년부터 계속 취미로 하고 있는데 이 카메라와 필름 사진이 두 번째 재산이지 않나. 그 한순간을 기록하는 디지털과는 또 다른 정말
훼손할 수 없는 그런 필름 사진의 매력이 있어서 약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석주 법원님 네. 바로 대답할 것 같은데요. 재산 1호 뭡니까? 저도 가족이에요. 저도 가족.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물질적인 걸 뭔가 이제 대답을 하길 바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이패드요. 아이패드. 네, 왜냐면 전 사실 아직 대학생이잖아요. 그쵸. 책보다는 이제 아이패드를 굉장히 많이 들고 다니고 그거를 이제 수업할 때 책 대신해서 보잖아요. 그쵸. 그게 없으면은 저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의 재산은 1호는 이제 가족과 아이패드입니다. 가족과 아이패드. 좋습니다. 자, 민서 법원님. 네, 저는 며칠 전에 경신됐습니다. 뭐요? 며칠 전에 제가 또 그 불교 경시대에서 1등을 했어요. 오, 야, 축하. 그래서 휴대폰을 받았는데 네네. 이제 200만 원 상당히 휴대폰을 받았어요. 와, 진짜? 네. 오, 그래서 혹시 하실 생각 없나요? 제 재산 1호가 경신됐습니다. 뭘로? 휴대폰. 휴대폰으로. 네. 그게 그렇게 소중하군요. 뜻도 있으니까. 네, 저 어. 돈이 많이 없는데 네. 이거 팔면 돈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당근을 이용하시겠다. 보통 저런 경우 잘 안 팔릴 텐데. 예. 자, 사원법원님. 비물질적인 걸로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네. 저도 이제 일말에 이제 약간 이제 찾아보면 재주가 좀 있는데 네. 이제 말이나 글 같은 거를 좀 좋아해서 그 능력을 비물질적인 재산 1호. 이것만 있으면 어디 가서도 먹고는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재산 1호로 하면 제가 지금까지 성인이 돼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사진들이 한 10,000장이 좀 넘거든요. 사진들. 오. 근데 제가 사진에 집착하는 게 기억은 사진만큼만 남는다라는 모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진이 없으면 그 공간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네. 사진이 있어야 또 맞다 이랬지 맞아 얘도 있었지 맞다 이때 재밌었지가 있어서 이 사진이 없어지면 저는 기억 상실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진이 물질적 재산 1호. 저도 약간 비슷한데 사진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사진보다 동영상을 많이 남겨요. 그때 그 시절에 그 연도에 있었던 나의 말투랑 가족들이 왜 즐거웠는지를 설명해줘. 사진은 그냥 웃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왜 웃고 있는지는 설명이 잘 안 돼. 그냥 그랬나 보다 하는데 동영상을 보면 왜 즐거운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동영상 한번 몰아보는 거예요. 집에 3테라 생각해볼게요. 있어요. 3테라. 와. 정말로 3테라가 있습니다. 좋다. 시간만 되면 찍습니다. 전 근데 진짜 동영상 이거 너무 진짜 공감해요. 동영상은 네, 진짜 공감해요. 꼭 필요합니다. 가족들도 볼 수 있고. 목소리도 들리고 그게 보고 싶었던 가족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다시 생각나고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저는 우리 너무 아버지 좋아서. 어머니의 동영상은 진짜 항상 제가 지니고 있거든요. 저도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재산세가 붙지 않는 재산, 남에게는 가치가 없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한국 불교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불교가 가진 가장 위대한 유산을 한 가지만 뽑는다면 뭘 뽑고 싶으십니까? 저기 민서 법원님, 뭘 뽑고 싶으세요? 저는 호국 불교 정신을 호국불교. 꼽고 싶은데요. 사실 호국 불교라는 게 한국 불교만이 거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사상이기도 하고요. 또 호국 불교라는 게 팔만대장경이라든지 또 다양한 한국 그 불교 문화재를 탄생시키기도 했고 네. 또 다양한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만큼 저는 한국 불교가 가진 가장 위대한 유산은 호국 불교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유진 법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통 문화 맞닿아 있는 불교 문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닿아 있는 불교 문화. 네, 한반도에 불교가 처음 전래된 지 지금 약 1700년이 지난 지금 사실 고도화된 문명과 반대로 뭔가 고즈넉한 매력도 있고 또 그런 전통적인 불교 문화가 되게 한국의 종교 중에서 사실 굉장히 오래된 종교잖아요. 그렇죠. 토착 그런 종교들을 제외하면 네.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한국 불교의 유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사원법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발상은 여기랑 비슷한데 네. 저는 주목한 게 산사예요. 산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절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무슨 산에 가면 그 절이 있다더라가 항상 산에, 예. 붙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산사라고 하는 게 뭐 위대한 유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숭리억굴의 결과물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산사다. 산사. 첫 번째로 얘네들은 현대 한국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순점들을 다 반대로 하고 있어요. 도시에 안 있고 산에 올라가서 올라가요. 자연이랑 네네. 함께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너무너무 바쁘고 몇 시에 해야 되고 몇 시에 해야 되고 몇 시에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한가롭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즈넉해요. 고즈넉. 그 여기에서는 온갖 음식들이 다 물질들이 다 넘쳐나고 있고 그리고 좀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과 향락과 사치가 있지만 여기는 채식을 하고 있고 자연을 벗삼아서 필요한 만큼만 드시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봤을 때 산사라는 문화유산은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키워나갈 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대표 사찰들이 다 산에 어느 산에 정도 있어요. 있잖아요. 네, 맞는 말씀이시네요. 석주법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유진 법원님과 사은 법원님 입장을 저도 이렇게 사실은 거의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저는 한국 불교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특히나 그 한국 불교의 발전과 변화 양상에 따라서 보인 그 불교의 문화. 네. 그러니까 유진 법원님 말씀하셨던 불교의 문화.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작품들과 그 시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역량과 자부심 그리고 독창적 기술이 함께 어우러진 그 불교 종합 예술이 저는 이제 가장 꼽으라면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불화와 불상 그리고 범종, 유네스코에 지정된 영산제 그리고 여러 산사들이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우리 삶에 함께 해온 우리 사원법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현재까지 사실 지금까지 많이 함께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 한국 전통 이제 불교는 우리 한국 전통의 역사이자 문화이자 예술이자 사상의 근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산을 한국 불교가 잘 지켜낸다면 그 자체로도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프로그램도 오래오래 남아서 좀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유산으로 나와서 30년 뒤에 우리가 절했다라는 그리고 제가 데뷔를 2000년도에 했잖아요. 2000년도 영상이 있어요. 그걸 딸한테 보여줬더니 이 사람은 누구니? 아빠라고 했더니 신기할 것 같아요. 안 믿더라고요. 제가 비디오 테이프로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 집에 이렇게 잔뜩 있는데. 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불교는요, 정말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데요. 땅속에 묻혀있는 금덩어리나 석유는 가치가 없습니다. 개발해서 활용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불교의 재산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유진 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활용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네. 사유의 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대중들에게 다가가기도 좋고 그리고 많은 생각을 들게끔 하는 그런 활용한 예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게 불교계가 했다는 느낌이 좀 덜 네. 든다고 생각을 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도해서 만들어진 거고 네. 이것과 더불어서 한국에서 이제 불교와 전통이 얽혀져 있는 데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거는 템플스테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오, 좋네요. 그래서 불교 네. 문화를 적극적으로 전하는 데 힘쓰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네. 수많은 경전의 가르침이나 선사들의 말씀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걸 좀 활용하고 있는 느낌은 좀 덜 든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덜 된다. 뭔가 좀 그런 좋은 가르침들, 말씀들, 그런 텍스트로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네.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석주법님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네, 이제 유진 법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렇게 그 사유의 방은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사실은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반면에 말씀하셨던 경전이나 그런 가르침을 조금 더 우리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는 조금 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뭔가 더 잘 활용되고 있는 걸 한 번 더 찾아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실 저는 이런 이제 기존의 불교적인 문화들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들어갔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한국의 불교 문화재는 그 가치가 널리 알려지면서 도난의 손길 또한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 전쟁을 겪으면서 그런 한국의 굴곡진 역사를 함께 겪으면서 폐허가 되기도 하고 뭐 정말 사찰이 사라지기도 하고 네, 그런 그렇죠. 경우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네네. 최근에 제가 불국사와 석굴암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불국사 박물관에서 불국사를 복원하는 사진과 이제 복원하면서 나온 여러 복작물들을 봤거든요. 네네네. 진짜 정말 신심이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폐사지 정말 불국사도 정말 우리 지금 곁에서는 되게 엄청난 큰 절처럼 보이는데 네. 실질적으로 옛날에 그 발견돼서 이제 발굴하고 복원하는 그 사진들을 보면 정말 폐사지나 다름이 없어요. 네, 어떻게 이 사찰이 이렇게 남아있지? 싶을 정도로
진짜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찰들은 전부 다 기적이다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런 폐사지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요? 우리나라에는. 몰랐네요. 예. 그래서 그런 사진들과 영상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 후대에도 전달을 한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유지 보존할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한다면 적극적인 그런 관련된 행동이 저는 이제 필요해 보인다.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사진들을 불국사 이제 일주문 지나서 네. 왼쪽에 있는 박물관 네, 불국사 박물관.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저도 그거 둘러봤는데 네. 그때 당시 제가 정신이 없어서 촬영 때문에 가가지고 제대로 못 둘러. 네. 가면 뭐 하냐고. 제대로 봐야 되는데 나 지금 새로 듣는 얘기잖아. 가서 나도 갔다 왔는데 이상한 것만 봤는데.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자, 민서법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그 우리 불교 재산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있다. 네, 또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네. 존중받는 불교를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셔서 네. 불교 문화와 불교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또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해서 대중들이 향유하고 네. 또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그 일환으로 열암곡 마이부처님 바로 세우기를 제안하시면서 네. 또 1000년 동안 넘어진 채로 방치된 불교 문화 자산을 또 복원하는 행보를 충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네. 또 그 외에도 사찰 음식 같은 불교 문화도 보존하고자 하는 열의를 바탕으로 집행부를 이끌고 계신 만큼 저는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는 충분히 우리 불교의 재산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이게 요새 예능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그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오면은 항상 어딜 가요? 사찰? 항상 사찰은 항상 거기 가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잘 보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요. 자, 사원법원이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는 이제 큰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다 같이 불교 문화유산을 잘 활용하고 있느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유진법우가 얘기한 그 지점, 그러면 불교계가 그걸 주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해방도 당연히 불교 외부에 있었던 주체들이 가져와다가 아이디어를 써서 만들어낸 건데 네. 그거를 왜 그러면 불교 안에서는 못하고 불교 바깥에서 들어와서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느냐를 보면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 남의 연애는 그렇게 코치를 잘하면서 못쏠 4년차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네. 다른 애가 연애하는 거는 자기가 봤을 때 얘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 신경 안 써도 될 거 신경 쓰고 있는 게 다 보이는데 자기한테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불교의 입장에서 저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불교계가 그 콘텐츠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집착하는 방해물들이 뭔지를 살펴봐야 불교계가 주도하는 불교 문화유산 활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하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은 불교의 자산이 혹시 있을까요, 사원법원님? 우리 왜 교과서에 보면 이거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은데 원효하면 이제 우리는 해골물만 알지만 교과서는 그거를 화쟁사상 막 이렇게 배워요. 그리고 동시대 이제 같이 당나라 갔다 왔던 사람이 이제 의상인데 네. 의상은 정토사상 막 이렇게 배워요. 화엄종 개창 막 이러면서 맞아. 뭔지 어렵잖아요. 근데 이 화쟁사상하고 정토사상을 다 걷어내고 그 발상을 보면 사실은 둘 다 어떻게 하면 이 무지몽매한 농민들이, 농사꾼들이, 글도 모르는 애들이, 네. 평생 그 지역만 사는 애들이 불교를 알까를 연구해서 나온 결과물이 화쟁사상과 정토사상인 거예요. 전 그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고구려나 백제 신라를 살아가던 그 무지렁이 농사꾼들이 불교를 접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불교를.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교 나 좀 아는 것 같은데 이랬을 것 같거든요. 원효 대사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저는 그게 되게 와닿는데 네네네. 삼국유사에 원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천촌 만락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교화하고 음영해서 돌아오니, 그러니까 원효가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교화를 했더니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호를 알게 됐고, 그러니까 석가를 알게 됐고, 그다음에 모두 나무를 칭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입에 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눈높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들의 눈에 맞춰서. 네. 근데 진짜 그 무지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우리 불교 역사를 모르는 젊은 청년들도 그 높이에 맞춰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 발로 뛰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좋은 대답 감사하고요. 석주 법원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과 유진 법원님, 사원 법원님, 민서 법원님 얘기한 거를 사실 다 종합해서 제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새로운 것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요. 사실 지금 있는 거라도 좀 잘 지키고 맞아. 설명이라도 좀 잘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있는 거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맞아. 유진 법원님이 경전 그리고 그런 사찰에 대한 설명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뭐 사찰의 정각에 누가 계시고 이분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 저번에 우리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그렇죠. 화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정말 사원법원님이 얘기한 우리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제가 실제로 불국사에 가서 이렇게 정각 앞에 있는 설명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이 사찰의 그 스토리나 이 정각에 누가 계신지 이 천수천안 보살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그냥 와서 절만 하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무슨 존자님 여기 존자님 다 신통력이 좋으시니까요 절하고 가시고요. 기도비 1년 기도비 10,000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이고야. 근데 물론 그렇게 기복적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좋지만은 사실은 우리 청년들한테는 뭔가 그 설명이 되고 머리 이해가 직접적으로 되지 않으면 사실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초반에 이제 그런 설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민서 법원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근데 저도 눈높이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높이 교육과 더불어서 저는 조금 이런 것들을 콘텐츠로 활용을 좀 더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거요? 저는 좀 한국 불교 성지순례 코스 같은 거를 좀 더 대중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 기존에 사실 많은 순례 코스를 접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이 각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순례 코스라든지 아니면 아까 석주법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거를 좀 잘 활용해서 그거랑 또 접목시켜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유진 법원님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참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이 불교계 안에 있다 보니까 네. 아쉬운 점들은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불교 문화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교 문화에 대해서는. 문화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연꽃등이라든지 아니면 말한 연등회라든지 아니면 템플스테이 그런 것들은 우리 불교 문화를 되게 잘 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뭔가 대중들에게 좀 더 흡수될 수 있는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11월이 되면서부터 이제 겨울이잖아요. 네. 날이 추워지면서부터 이제 겨울 노래들을 막 듣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캐럴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그런 거 듣다 보면 영어 가사든 아니면 뭐 한국어 가사든 간에 이제 특정 종교 어쨌든 크리스마스라는 게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는데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도 겨울 느낌인다. 근데 좀 아쉽다. 겨울 느낌 참 좋은데 이거 내가 듣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뭔가 이렇게 뭐 노래라든지 아니면 뭐 연극, 소설, 뭐 뮤지컬, 기타 등등에서 좀 불교를 잘 쭉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도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뭔가 아쉽기만 하고 해결책을 내기까지 저 혼자만의 머리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유진 법원 혼자 할 수도 없고 저희도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시간이 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좀 지나야 좀 바뀔 수 있는 것들인데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이 있겠죠, 뭐. 근데 그쪽으로 좀 머리를 좀 써주시는 분들이 계신가. 바라고 그냥 그렇게 원한다면 꼭 될 겁니다. 자, 경전의 재산과 관련한 가르침들도 많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습니까, 유진 법원님? 저는 저의 뼈를 때리는 구절이 있어서 뼈를 때렸어요. 가져왔는데요. 어떤 구절인지 궁금합니다. 좀 아픕니다. 좀 네, 아파요. 네. 게으르지 않으면 재산과 보물을 얻는다. 게으르지 않는 사람은 현세에서 많은 재산과 보물을 얻고 저절로 그 복을 받는다.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추류경 제7권에 나오는 말인데요. 네. 저는 솔직히 좀 게으른 편이라서 보면서 아프다. 그래 나는
게을러서 재산과 보물을 얻지 못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아니, 생각이 우리는 들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죠. 게으른 게 아니라 잠깐 쉬는 겁니다. 높이 날기 위해서 진짜 많이 움직였다 빵 튀어나가기 때문에 절대 게으른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모부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백유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의 한 구절을 가져왔었는데 네. 요약을 하자면 어떤 사람이 난 눈 아픈 게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눈이 안 아플까? 눈이 없으면 돼요. 눈이 없으면 안 아프겠다라고 생각해서 눈을 뽑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더라. 네. 그거는 마치 뭐랑 같냐면 내가 돈이 많이 벌면 부처님이 부를 경계해라. 부는 만악의 근원이다. 돈 벌면 안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돈 안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랑 같다. 그러니 너가 돈을 버는 행동 자체에 죄악시하지 말고 돈을 열심히 벌고 나중에 보시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 여기서 끝내지 말고 우리 지난 회차에서 무아와 허무주의 얘기했을 때 네.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허무주의라고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은 불교에서는 허무주의니까 죽어도 상관없는 거야? 그럼 지금 죽어야 되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죽을 거지만 지금은 열심히 사는 것이 그 어차피 죽을 그 삶을 빛내는 거야. 그렇지. 맞아요. 어차피 나는 보시를 할 거지만 보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난 보람을 얻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 거야. 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점에서 경전에서 부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한 게 되게 독특해서 가져왔습니다. 좋은데요. 네. 자, 민수법님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경전을 가져오지 않았고요. 저는 네. 좀 사상을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네. 우리 앞서 거액을 주면 교도소 생활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 만큼 솔직히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물질이 거의 최우선적이라고 여기는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아까 사원보부님이 무아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까 무아랑 조금 더 맞닿아 있는 공사상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공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물질뿐만 아니라 결국 몸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상인데 결국 저도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재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평안한 삶을 누리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불교 경전에는 없는 내용이 없다 싶을 정도로 부처님께서는 많은 설법을 해주셨는데요. 그 설법 자체가 불교의 최고 자산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 현대인에게 자기 개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혹시 경전도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석조법님. 네, 저는 반야심경. 반야심경? 네, 사실 되게 흔하다. 흔하고 기본적인. 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사실 되게 흔하고 기본적입니다. 네. 660권이래. 600권 정도 되는 방대한 경전을 단 260자로 응축한 겁니다. 사실 그만큼 가르침이 심오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핵심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네. 자, 일단 반야심경은 가장 오래된 자기 개발서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야심경은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를 밝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요. 네. 둘째는 반야심경은 주문입니다. 자, 주문은 우리가 보통 나쁜 기운을 쫓거나 우리가 어떤 걸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달라고 외우는 짧은 글귀를 뜻하지만 일상에서 좋은 말을 적어서 우리가 붙여두기도 하고 네.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이치와도 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즉 반야심경은 삶의 고통을 없애는 주문으로 힘들 때 외움으로써 지금 있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에 조금 더 관심이 갑니다. 특히나 이제 저랑 함께 활동하는 우리 여기 계신 청년 법우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법우님들은 주문이라는 것에 사실 좀 거리를 둬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것에 좀 거리를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는 현실적인 우리 삶에서 현실적으로 사실은 가장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야심경이 가장 그 역할에 최적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원법님도 생각되는 경전, 생각나는 경전 있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게 잡보장경인데 네. 요거는 되게 글귀가 짧고 일단 자기개발서는 다 읽고 나서 한두 마디가 머리에 콕 남아야 되는데 그렇죠. 잡보장경은 그게 콕 남아요. 다 라임이 구성되어 있는 데다가 네. 언뜻 보면 되게 모순적인 라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오히려 기억이 더 잘 남는데 네. 딱 두 개의 구절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주세요. 좀 울림이 제일 컸던 예. 요즘 사회생활 하면서 좀 많이 느끼는 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너무 와닿더라고요.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되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춰라. 아, 이것도 야, 이거는 사회생활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얘기네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와. 제가 좀 유리할 때 내가 교만하지 않았나? 그리고 내가 지금 불리할 때 난 비굴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면 겸손은 가끔 희생이 되고 희생은 가끔 자기 피해로 오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가져라. 어. 이기 때문에 역시 불교는 조화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잡보장경 대단하네요. 저도 좀 이게 봐야겠어요, 진짜. 네. 좋은데요. 자, 민서법인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뭐 솔직히 자기 개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전은 뭐 금강경도 있고 화엄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고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참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저번에 그 팔만대장경 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 경전해주는 중압감도 있고 네. 또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현대인들이 자기 개발서로 찾지 않는 게 그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근데 최근 한 출판사에서 또 MZ 세대를 위해서 아주 또 쉬운 말로 번역한 경전을 내줬어요. 그래요? 읽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원법부가 눈높이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선 우리도 일단은 경전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고 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쉽게 풀었다는 거죠. 네. 그거 나중에 좀 공유 좀 해주세요, 뭔지. 네, 공유해드릴게요. 궁금합니다. 자, 유진 법원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모든 경전이 자기계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경전이 네, 그렇겠죠.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신 것들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계발서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맞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한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들이 자기계발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되게 좀 자기계발서를 어쩌다가 뭐 한 권, 두 권 정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자기계발서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했는데 근데 불교 경전은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모르고 실천하지 않는 것들이니까. 네. 근데 그래도 이 경전에서는 이 현대인들이 말하는 자기계발서와 또 다르게 어떠한 예시를 주고 그 예시에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도록 스스로 얻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놨다고 생각을 해요. 반야신경도 그렇고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이러한 뜻이 있으니 너가 그거를 찾아봐서 공부해서 하도록 해라. 사실 자기계발서보다 뭔가 학습지 뭐 이런 거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또 이게 또 그 말이 또 맞기도 하네요. 나는 줏대가 없나 봐. 갑자기 잡부장경 얘기 들었다가 유진법은 말도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좋습니다. 그건 뭐 자기 생각인 거니까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수행하시는 스님들도 그 한국 불교가 가진 큰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스타 스님들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타 스님. 네. 대신에 좀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스타 스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쇼맨십이 아니라. 네, 단순히 그러니까 유명세가 있다가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로서 불교를 쉽게 알려주고 불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스타 스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 좋습니다. 민서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유진법우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사실 뭐 일반인들 특히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불교가 고리타분하다는 이미지가 엄청 강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유튜브를 포함한 SNS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은 청년 세대들한테 이러한 인식을 깨준다. 불교의 접근성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미디어 포교의 최전선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누구보다 우리의 불교라는 걸 친근하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청년 불자만큼 아니면 청년 불자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진짜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불교를 알리는 분들이잖아요. 그 방식이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알려주는 거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주법원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저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진버부님 말씀하셨던 종교적 지도자로서 스타 스님이 필요한데요. 네. 저는 그러한 종교적 지도자이면서 스타 스님이면서 SNS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사람들이 만나면 사진도 찍고 이렇게 찍어주시면서 보통은 이렇게 어른 스님들 만나면 막 되게 다가가기도 힘들고 사진 찍어도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기도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법문 끝났으면 야, 사진 찍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진 같이 찍고 해시태그 요즘 그 해시태그라고 하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같이 이렇게 세대를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주시는 그런 스타 스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짜 그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운버분이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이 스타의 등장은 비단 불교계뿐만이 아니라 약간 학문 전체적으로 깔고 있는 약간 그렇죠. 모순적인 태도기는 일타 해요. 강사, 스타 강사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왜 제가 모순적이라고 했냐면 약간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약간 이런 뉘앙스처럼 대중화는 되겠고 싶지만 누군가 한 명이 유명해지는 건 싫어. 그 사람이 대중화되면서 오염시킬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석사를 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수계를 받거나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않다면 네. 막 역사를 왜곡하고 막 불교 교리를 엉터리로 가르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대중의 눈높이에서 잘 전달하고 그래서 수행의 모범이 돼서 유명인으로 되는 거는 당연히 축하해줘야 되고 와 드디어 우리 불교계에서 스타가 나왔어 진짜 뿌듯하지 않냐라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석주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대불련 스타라고 또 이름이 날려서 막 몇만 뷰, 몇백만 뷰의 막 밈을 생산하는 친구가 됐어요. 맞아. 될 수 있잖아. 네, 가능하죠. 그러면 쟤는 불교계에서 그동안 막 엉터리로 활동했고 교리도 엉망이고 이러면서 끌어내릴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축하해줘야 되지 않을까? 축하해줘야죠, 그쵸. 막 감사하고 드디어 우리 쪽에서도 인물 하나 나왔다고 생각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요. 네. 유홍준 교수가 사학과에서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엉터리 교수다, 사짜다, 어. 대중서적만 쓴다.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니네가 그만큼 써라. 저렇게 재밌게. 그렇지, 저 그렇지. 정도로 인기 있는 맞아요. 책을 써라. 어. 못 쓸 거면 유형준 교수를 답사 다니면서 얘기하지 말아라. 맞아. 그럴 자신 있냐는 거예요. 이 스타성이라는 게 자체가 네. 그냥 평범하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한때 스타였었던 저로서는 한 말씀 드리자면 정말 일반적이지 않아요. 정말 남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남들보다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우와, 신기해. 네, 신기하죠. 네, 이거는 먹고 살았으니까요. 근데 진짜 우리 스타 스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스타 청년 불자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누가 되든 정말 이거는 진짜 쟤 왜 저럴까? 쟤 너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불신하지 말고 진짜 밀어줄 건 확실히 밀어주고 우리 불교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석주 부분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타성도 있어요, 이 친구가. 네, 이따 갈 때 말 한만 주세요. 자,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불교는 정말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요. 시대에 맞게 그 재산을 잘 활용한다면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건 물론이고요. 한국 불교도 융성할 겁니다. 청년 불자들의 생각을 담은 블랙박스. 오늘의 주제는 재산이었습니다. 자, 함께 나눈 이야기 한 줄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재산이란 한 줄로 정리한다면 우리 석주법부님부터. 재산이란 우리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무탈하게 살아온 우리 모두가 재산이다. 우리 모두가 재산이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원법부님. 저는 재산 하니까 너무 추상적이라서 우리 불교 얘기했으니까 네. 불교의 재산으로 생각을 해보면 불교의 재산은 빛난다. 빛난다. 아직 닿지 않았을 뿐으로 하겠습니다. 뭐가 있어? 죄송한데 집에서 이렇게 막 해오시는 거예요? 2박 3일 고민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노력 좋습니다. 자, 우리 유진법부님은요? 저도 이 재산 나의 재산인지 어떤 재산인지 모르겠어서 저도 한국 불교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한국 불교의 재산은 가치 쓰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잠시만요. 저 다시 할게요. 여기는 또 라임을 타셨다. 같이 쓰는 가치 있는 거. 여기 기가 막히다. 아니 갑자기 왜?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민세법부님께서 어깨가 좀 무거워졌습니다. 자, 아니 너는 저는 자, 한 말씀 해주세요. 재산이란. 잠깐만 저는 한국 불교의 재산이란 불법 유턴이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 다 스타 돼요. 좋습니다.
자,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에서 만나는 이 시대 청년 불자들의 목소리 불법 뉴턴.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다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